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씩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혈액? 아니요. 소변? 비슷하긴 한데 아니고요. 바로 침입니다. 하루에 최대 1.5리터. 페트병 3병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흘리고 삼키고 전혀 의식을 못 하잖아요. 오늘은 이 당연하게 여겼던 침이 사라졌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주제는 구강건조증입니다. 그냥 입 좀 마른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오늘 얘기 끝나면 절대 그런 말 못 하실 거예요. 먼저 침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근데 교과서처럼 나열하면 재미없으니까 침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역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충격. 침이 없으면 음식 맛을 거의 못 느낍니다. 에이, 설마. 진짜예요. 혀에 있는 미뢰, 그러니까 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작동하려면 음식 속 화학 성분이 침에 녹아서 미뢰 표면에 닿아야 해요. 침이 없으면 음식 성분이 미뢰까지 전달이 안 돼요. 마치 라디오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재료는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가 있는데 그게 미각이 둔해진 게 아니라 침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충격. 충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이건 메커니즘을 알면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입안의 세균들이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산을 배출해요. 이 산이 치아 표면의 에나멜을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침이 이 산을 중화해요. 침 안에 중탄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산성 환경을 다시 중성으로 되돌려 놓거든요. 마치 산불 끄는 소방차처럼 세균이 산을 뱉으면 침이 바로 달려가서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침이 없으면 소방차가 없으니 산이 계속 치아를 갉아먹어요. 하루, 이틀, 한 달. 그냥 치아가 천천히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건조증 환자 치과 기록을 보면 충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는 패턴이 나타나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 패턴을 보면 아, 이분 침이 부족하구나. 바로 압니다. 세 번째 충격. 이건 진짜 몰랐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입안에 곰팡이가 핍니다. 칸디다라는 곰팡이균이 원래 우리 입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네, 지금 이 순간도요. 근데 침 안에 있는 항균 단백질들이 이 녀석의 숫자를 적절히 억제하고 있어요. 균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침이 사라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증식해요. 입안 점막에 하얀 반점이 생기고 혀가 빨갛게 타들어가고 음식 먹을 때마다 쓰라리고 이게 구강 칸디다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 이 칸디다를 치료하는 약 중에 나이스타틴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약, 성분을 들여다보면 당분 함량이 엄청나요. 입이 마른 사람한테 처방하는 약인데 그 약 안에 충치 유발 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건조증 환자한테 나이스타틴 시럽을 쓸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논문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요. 네 번째 충격.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침이 없으면 말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침은 혀와 입술, 뺨 안쪽을 매끄럽게 윤활해줘요. 침이 없으면 이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거나 끈끈해져서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말을 오래 하면 금방 피로해져요.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꼬이고 그냥 발표 연습을 더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침이 마르냐? 자, 이제 원인 얘기해볼게요. 근데 저 오늘 그냥 이런 원인이 있어요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원인이 침을 마르게 하는지 메커니즘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인 첫 번째, 약. 전 세계적으로 500가지가 넘는 약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500가지요. 혈압약, 항요울제, 감기약, 수면제, 요실금약.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이 약들이 왜 침을 마르게 하지?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침샘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침을 분비해요.
부교감 신경은 쉽게 말하면 릴렉스 모드 신경이에요. 밥 냄새를 맡거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도 이 부교감 신경이 침샘에 지금 분비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약들이 이 부교감 신경의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항콜린 작용이라고 해요.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을 먹으면 침샘이 분비해 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침샘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명령이 끊기니까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 약 하나만 먹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처럼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관절약을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각각의 약이 조금씩 항콜린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요. 약 하나는 침샘 신호를 10% 차단하는데 5알을 동시에 먹으면 단순 합산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차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하시는 어르신들, 드시는 약 목록 한번 들고 약국 가보세요. 원인 2번째,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면역세포가 침샘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오인하냐고요? 사실 이건 의학계에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명확해요. 면역세포들이 침샘 조직 안으로 침투해서 염증을 만들고 침샘 세포를 서서히 죽여버려요. 침샘이 천천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눈물샘도 같이 공격받아서 눈도 빡빡하게 건조해져요. 환자의 90%가 여성이에요. 그냥 갱년기 증상이나 피로로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하고 몸이 만성적으로 피곤하다면 이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이 병을 방치하면 림프종,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이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확률로 발생해요. 16배. 단순히 입마른 병이 아닌 거예요. 원인 3번째, 방사선 치료. 두경부암, 그러니까 목이나 머리 쪽에 생기는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구강건조증은 거의 필연이에요. 근데 왜 방사선이 침샘을 망가뜨리냐?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방사선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같이 맞아요. 침샘이 바로 그 피해자예요. 방사선 치료 첫째 주부터 침이 줄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샘 조직이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굳어버린 침샘은 다시 말랑말랑해지지 않아요.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구강건조증은 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단순히 물을 안 마셔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한 연구에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셨더니 침 분비량이 90%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90%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입이 마른 거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이제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저 솔직한 얘기 좀 할게요. 혹시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강건조증 전용 스프레이, 젤, 가글액 사보신 분 있어요? 사실 약국에도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동아제약에서 나온 드라이문트 겔이라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가글액도 있고. 이런 제품들 성분을 보면 대부분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 성분이에요. 인공침을 흉내낸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일시적으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한계가 분명해요. 삼킬 때 같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진짜 침처럼 계속 보충되는 게 아니라서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의학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 정리기관인 코크란이 36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했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어떤 국소 치료제도 구강건조증을 확실히 낫게 한다는 강한 증거가 없다. 어느 제품도 이게 확실히 효과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기대는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효과 있냐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무설탕검이요. 비싼 제품들보다 500원짜리 자일리톨검이 더 근거 있는 방법이에요. 씹는 행위 자체가 침샘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실제로 침 분비량을 늘려요.
연구에서도 침샘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분들한테 무설탕껌이 실제로 침 분비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단, 반드시 무설탕이어야 해요. 침이 없는 상태에서 설탕 있는 껌 씹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방차가 없는 상태에서 불까지 지르는 거예요. 충치 파티 열립니다. 그리고 저 약국에서 이런 분들한테 자일리톨 사탕도 드리거든요. 껌을 못 씹는 분들이 계세요. 틀니를 끼신 분들이나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껌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일리톨 사탕을 권해드리는데 자일리톨이라는 성분 자체가 충치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껌보다 침샘 자극은 덜하지만 단맛 자체가 침 분비를 어느 정도 유도하고 충치 위험도 낮춰주니까 껌을 못 씹는 분들한테 현실적인 대안이 돼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도 챙길 게 있어요. 물 자주 마시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가습기 틀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게 있어요. 담배가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흡연 자체가 침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입이 작고 마르는 분들 중에 흡연자시라면 이게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마무리, 진짜 핵심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얘기 다 들으신 분들 중에 나 입 좀 마른데 물이나 좀 더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먹는 약 목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혈압약, 항우울제, 수면제, 알레르기약. 이 중에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요. 약사한테 가서 제가 요즘 입이 많이 마른데 먹는 약 중에 이런 부작용 있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침은 맛, 충치 예방, 감염 방어, 말하기까지 전부 책임지는 핵심 물질이다. 없어 봐야 한다. 둘, 비싼 구강건조증 제품보다 자일리톨껌이나 사탕이 더 근거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셋, 입이 자꾸 마르면 먹는 약부터 의심해라. 그리고 눈도 건조하고 몸도 피곤하면 쇼그렌 증후군 검사받아라. 방치하면 림프종 위험 16배다. 오늘도 운전하면서 샤워하면서 집안일하면서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년차 약사가 직접 논문 파고 들어서 건져드리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